제가 지역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는 사실 급지로는 4급지예요.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강서, 성북, 관악, 은평. 저는 4급지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서민들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많이 비싸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배드타운처럼 직주 근접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짝 벗어난 곳에 어떻게 이제 주거단지를 굉장히 크게 많이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그런 곳이 사실 은평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성북구를 가져온 이유는 강력한 호재가 조금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성북구를 가장 크게 제가 생활권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성북구를 직접적으로 발로 많이 밟아보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T자형으로 내부 순환도로가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도로가 크게 지나가기 때문에 뭔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사실은 이곳에 가장 큰 단절감을 주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서울 뉴타운이 들어간 곳이 3곳이거든요. 왕십리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과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이죠. 그래서 도심에 만들어진 게 성동구의 왕십리 뉴타운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드타운으로 된 게 기름 뉴타운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대자연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외곽에 둔 게 은평 뉴타운이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저는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의 도심에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제 기름 뉴타운이에요. 기름 뉴타운이 서울의 달동네라고 가장 크게 얘기하는 곳이 사실 미아였어요. 미아리, 또 기름, 또 하나가 뭐 금호동이죠. 금호동도 그렇고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열악한 산동네, 달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제 뉴타운이 들어가면서 레미안 단지가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브랜드였거든요. 레미안. 이영애가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레미안 단지가 계속 들어가면서 기름 뉴타운이 그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레미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4호선이 있죠. 미아 사거리와 기름에. 기름은 사실 지금도 텍사스촌이 완전히 철거되진 않았는데 지금 철거 예정이고 제가 지난번에 임장 갔을 때도 아직도 천막이 있고 그 꼴목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런 옛날의 그 모습들이 남아있긴 했는데 이미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기름 뉴타운을 시작되는 그 부분에 롯데캐슬 골든 트윈이었을 거예요. 주상복합으로 굉장히 멋지게 두 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기름 뉴타운의 대문의 역할을 환하게 만들어줘서 들어가면서 와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은 평지에 스트리트 상가가 쫙 있고 오가면서 사람들이 레미안 단지가 있는데 들어가면 좋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름 뉴타운이에요. 근데 여기가 계속 더 좋아지고 있죠. 반대편으로 레미안 센터피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바로 위에 롯데캐슬 클라시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단지도 너무 좋지만 롯데백화점과 이마트와 그 다음에 미아 사거리역, 기름역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동북선이라는 호재가 이곳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 뉴타운이 일단은 가장 좋고요. 하나 더 뉴타운이 또 있어요. 장위 뉴타운이에요. 장위 뉴타운은 사실 사랑의 교회 때문에 되게 유명했죠. 제가 처음 임장 갔을 때 그 교회를 지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그 교회였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분들이 이제 다 철거된 곳에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장을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왜 왔냐고. 당신이 여기 왜 왔냐고 막 경계를 엄청 했었는데 다시 가보니 이제 그것들은 이쪽 한쪽 편으로는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까지 완전히 다 되진 않았지만 아파트들이 지금 내년에도 입주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장위 뉴타운하고 연계되는 것도 좋아요. 어디냐면 광운대 역세권이죠. 광운대 역세권은 사실 GTX-C가 들어가고 얼개 이제 미미삼이라고 삼형제가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도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장위 뉴타운과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동대문의 이문휴경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유타운, 광운대 역세권, 그 다음에 이문휴경까지 어떻게 보면 여 라인이 굉장히 좋아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성북구에는 기름 뉴타운과 장유 뉴타운이 있다. 이 뉴타운 두 개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소소하게는 월곡, 종암, 도남, 보문 이렇게 작게 생활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월곡이나 동암, 동북 이런 데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산등성이에다가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때문에 단절감까지. 그래서 아파트들은 대부분 높은 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살짝 내려와야 됐었고 그런데 여기에 동북선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창 공사 중이거든요. 너무 핵심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지나가요. 약간 관악구에 서부선이 들어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북선의 힘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쪽 상계부터 내려와서 왕십리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싼데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곡동과 종암 이 생활권에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파트들끼리만 있을 때는 별로 힘이 없었으나 좋은 호재가 들어감으로써 더 좋은 생활권으로 변신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가격이 저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남, 정릉 생활권은 기름에서 살짝 더 벗어난 곳인데 여기는 4호선 성신여대 라인으로 쭉 내려오는 곳이에요. 사실 정릉으로 올라가서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 아파트예요. 되게 좋고요. 그런데 정릉이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우이신설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평지를 이루어요. 그래서 성신여대까지 내려오는 길에 양쪽으로 가장 많은 학원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성대 연결되는 곳도 학원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길 따라서 학원가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성신여대는 또 대학가 상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이라던가 아니면은 학원이라던가 밥집, 카페 이런 것들이 유해시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가 상권으로 깔끔하게 조성이 잘 돼 있어서 도남 정릉 이 생활권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려와서 성신여대에서 4호선을 타면 바로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호릉 하늘채 같은 경우는 16년식인데 가격이 저는 저렴한 것 같거든요. 11억, 1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북구는 학군지를 보면요. 사실 우수한 95%대 학군지가 있지는 않아요. 영훈국제중이 미아 사거리 앞에 바로 있어서 여기는 성취도율 100% 그래서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국제중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배정받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강남에서도 영훈국제중을 배정을 받으면 여기 그 레미안 센터피스나 아니면 롯데캐슬 클라시아에 들어와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아파트들이 수요층을 확보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영흥국제중학교는 인지도가 높은 곳이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 곳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름중학교가 88% 정도 되고요. 뉴타운 안에 있고요. 한신 쪽으로 내려오면 동구여중 여기가 89%. 그 정도면은 저는 공부를 꽤 하는 것 같거든요. 한진타운이 굉장히 대단지인데 여기에서 성신여대, 한성대 쪽으로 쭉 내려오는 길이 전부 다 학원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학원가가 쭉 있고 좋은 고등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쪽으로 개운중학교도 89%, 그 다음에 성신여중도 88%. 이렇게 그래도 거의 90%에 가까운 학업 성취도를 이루는 학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곳이 성북구예요. 그래서 성북구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다른 구하고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되게 많이 있고 지하철 노선도 계속 더 좋아지고 있고 뉴타운도 2개나 있고 그래서 배우 지역으로서는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저는 성북구에서 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아직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장 아파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뉴타운이 가장 좋은 생활권인데요. 거기는 두 개의 단지가 대장 아파트로 보여요. 레미안 센터피스. 이거는 이제 19년에 들어갔고요. 이제 16.4억인데 미아 사거리역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정도 살짝 걸어 올라오면 미아 사거리에서 센터피스까지 올라오는 길에도 소소한 상가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상가들이 가정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상가들이에요. 카페도 있고 밥집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아이들하고 소소하게 간식거리 먹고 또 외식을 하고 그러면서 학원 보내고 이렇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데가 바로 미아 사거리역부터 기름 뉴타운에 있는 레미안 센터피스까지 올라가는 길에 좋은 상권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살짝 올라가면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미아점. 그리고 내려오면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가 여기 이제 미아 사거리 쪽에도 있지만 또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은 종암에도 있어요. 그리고 월곡에도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한 그런 대형 마트들이 여기에 밀집이 돼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수요층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름 뉴타운에서 대장이라고 하는 레미안 센터피스, 그 다음에 롯데캐슬 클라시아.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22년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가격이 더 높을 때도 있었는데 살짝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역세권에 가까이 있는 것은 레미안 센터피스고 그 다음에 백화점과 공원과 이런 어떤 쾌적함을 가진 것은 롯데캐슬 클라시아예요. 이거의 장단점은 서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유 뉴타운의 대장은 지금 꿈의 숲 아이파크. 꿈의 숲 아이파크가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22년에 들어갔는데 지금 가격이 12억에서 13억 정도 하거든요. 이 가격에 뉴타운을 들어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22년식인데. 그래서 대장을 저는 꿈의 숲 아이파크라고 해봤고요. 월곡 생활권에서는 레미안 월곡. 이게 06년식인데 8억에서 9억, 호가는 10억까지도 올라오겠지만 동북선이 바로 옆에 생기거든요. 네, 레미안 단지인데 06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산 아파트하고 레미안 단지하고 장유 뉴타운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약간 그래도 구릉지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동북선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가장 많은 이제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는 미아 사거리인데 여기에 동북선이 들어감으로써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격도 아직은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암 생활권에서 보면은 레미안 세레니티 이름 되게 특이하죠. 레미안 세레니티가 09년식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8월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억인데 11억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큰 대로변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구릉지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 역세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상권도 조성이 돼 있고 아파트도 쭉 있어서 어떤 생활권도 조성이 되는데 아쉬운 게 역세권이 아니다. 너무 멀다, 월곡역은. 그렇는데 지금 바로 그 앞에 동북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북선이 생김으로써 이 세레니티도 드디어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 정릉 생활권으로 가면 정릉역은 우이신설선이에요. 가서 임장을 가서 여기 어디있지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만큼 가파른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정릉역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코오롱 하늘채가 있습니다. 되게 예쁘고요. 단지도 새 거예요. 16년에 들어갔거든요. 대단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오롱 하늘채부터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신여대까지 쭉 내려오는 길에 좌우로 아파트가 쭉 있는데 나름대로 와 쾌적하다.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학원가도 있고 깔끔하다. 좋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곳이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코오롱 하늘채가 16년씩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대단지, 한진, 한신 여기를 보면 성동구의 행당이 생각나요. 성동구의 행당에도 대림과 한진이 되게 큰 5,000세대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지도 4,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에다가 학교를 품고 있거든요. 근데 단차가 굉장히 커서 동별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한데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지도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학원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문으로 내려오면
보문은 평지예요. 드디어. 여기에서 장위뉴타운이 평지고 나머지는 사실 평지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름뉴타운은 1단 올라가고요. 2단 올라가고요. 3단 올라가야 돼요. 그 정도로 가파른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임장하시면 알겠지만 1단 꼭대기에 파리바게뜨가 있고요. 2단 꼭대기에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장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꼭대기마다 파리바게뜨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 계속 빵과 커피를 마셨었거든요. 1단은 되게 파리바게뜨는 되게 친절했는데 2단은 지금은 바뀌었겠죠 뭐. 그런데 보문은 평지다. 그래서 보문역이 있고 그 보문 니슈빌이라고 22년에 들어간 작은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문 역세권이에요. 완전히 초역세권. 그리고 그 옆으로 작은 천이 하나 지나가요. 그래서 단지도 예쁜데 아쉬운 점은 여기는 주거 라인으로 아파트가 조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아파트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정도이고요. 그런데 초역세권. 그래서 15억 이상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작은 천도 되게 예뻤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북구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성북구는 내부 순환로가 T자형으로 지나가서 조금은 단절감이 있어서 첫 번째 임장했을 때는 여기 별론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임장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사람들도 정말 많고 어린 아이들도 정말 많아. 이런 느낌을 받는 곳이 바로 성북구이고요. 가장 좋은 곳은 기름뉴타운, 두 번째는 장위뉴타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의 비슷합니다. 월곡, 종암, 도남, 보문은.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취향별로 연식이 좋거나 아니면은 역세권이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끼고 있거나 이런 장단점을 가려가면서 고르시면 어떨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작게 이렇게 생활권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너무 높은 구릉지 때문이에요. 구릉지이기 때문에 작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위뉴타운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광운대 역세권과 그 다음에 동대문의 이문휴경과 같이 더불어서 엄청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운대는 무려 GTX-C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라인 쪽에 엄청나게 많은 세대들이 들어가는 어떤 신도시급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현재는 그래도 기름뉴타운, 그다음에 도남 이런 쪽으로 훨씬 더 학원가랑 학군지까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인기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뉴타운, 장위뉴타운, 동북선 호재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